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 백만장자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석현, 57세의 나이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석현건설의 회장입니다. 25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지연이를 키워왔죠. 그 어린 딸아이가 이제는 30살의 당찬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지연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난 침대 위에 걸쳐두었던 양복 재킷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지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올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아빠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민수고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크레인 기사라고?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크레인 기사와 결혼을 한다고?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지연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인재인데 말이죠. 어떻게 만났는데? 봉사활동 가서요. 민수 오빠도 같은 봉사단체 활동하고 있었어요. 벌써 6개월 정도 만났어요. 6개월이라.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결혼 상대로 데려오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직감은 항상 맞았으니까요. 지연아, 아빠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 네,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연이의 눈빛에서 설렘이 묻어났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을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죠. 그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서에게 일정을 미루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김민수라는 청년, 그가 정말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석현건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시험해보자. 내가 직접 그의 일터에 잠입해서 말이죠. 다음 날 나는 비서에게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창고를 뒤져 낡은 작업복을 찾아냈습니다. 20년 전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던 시절에 입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위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피부를 그을리게 해야 했죠. 일주일 동안 면도를 하지 않고 피부 화장품을 발라 피부 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시계와 반지도 모두 벗어두었습니다. 김민수가 일하는 현장은 우리 회사 하청업체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잡부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명 박철수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었죠.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먼지가 나를 반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건설 현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거칠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땀을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현장 관리자가 나를 데리고 현장을 돌며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드디어 그를 보았습니다. 김민수, 크레인 위에서 내려온 그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 크고 단단한 체격,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도 매력적인 청년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 속마음은 어떨지.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첫 시험이 시작된 거였죠. 이런, 또 신입이 오셨네?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뽑나 봐요. 민수의 첫마디에 현장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물병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면서 적응하세요. 여기는 노인정처럼 편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에 주변 작업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무표정을 유지하며 물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김민수고요. 크레인 기사죠. 그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는 꽤 높은 위치니까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 나이에 현장에 오셨어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나 보죠? 민수의 말은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소기업 부도로 재취업이 어려워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군요. 아저씨 같은 분들 보면 우리도 노후 준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말투는 가르치려는 듯했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땀을 흘렸고 민수는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아, 저기 할아버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오늘 일 언제 끝내요? 빨리 좀 해요. 나를 향한 그의 소리에 주변 작업자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빨리 하라고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 일터라고요. 민수의 거친 말투에 다른 작업자들도 움찔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작업 중 민수의 지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투로 명령했습니다. 저기 늙은이들,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요?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2배로 일하고 있다고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힘겹게 자재를 옮기자 민수는 크레인에서 내려와 직접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힘들면 그만두세요.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해요. 느려 터진 할아버지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자재를 함께 옮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소. 이 늙은이 좀 도와주시니. 아닙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민수는 이 광경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역시 늙은이들은 서로 챙기나 보네요. 좋아요. 둘이서 일하세요. 하지만 일이 늦어지면 둘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들 왜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빨리 일해.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민수라는 놈 처음부터 저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낫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걔보다 못한 취급을 해.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지.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가 어디 있겠소. 노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현장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노인 작업자가 실수로 자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민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늙은이, 정신 좀 차려. 사람 다치면 어쩔 뻔했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 나이에 일 제대로 못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주변 작업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감싸네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둘 다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현장 책임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이 현장에서는 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퇴근 후 나는 현장 인근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오늘 본 민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권위적인 태도,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지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미묘한 뉘앙스.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연이의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아빠, 해외 출장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 잘 도착했어. 근데 지연아,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그 민수라는 청년, 정말 좋은 사람이니? 당연하죠. 아빠가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더 가까이에서 민수를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날부터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모습, 그것이 정말 딸에게 보여준 모습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둠 속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본성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일찍 온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라, 철수 할아버지도 오셨네.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늙은이 감싸다가 같이 잘릴 각오는 되어 있으신 거죠? 민수의 비웃음 섞인 인사에 주변 작업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 책임자가 결정할 일이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신 있으시네. 그 늙은이는 오늘 안 왔네요. 역시 겁이 났나 봐요. 민수는 비웃으며 크레인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어제 그 노인의 안부가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민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전 작업이 한창일 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크레인에서 내려와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근처에서 자재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야근이야. 응, 지연이한테는 말했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연이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집중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소개팅 있다던데. 아니, 괜찮아. 지연이 아버지 만나는 날이라 갈 수 없어. 그래, 지연이 아버지가 부자라 결혼하면 인생이 편해질 거야. 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 말을 했지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개팅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엿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지연이는 진짜 애교 많고 착해. 그런 여자 어디서 또 구하겠어? 재산도 많은데. 일석이조지. 민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우리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민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여자친구 있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동료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민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오, 그렇군요. 좋은 분을 만나셨나 봐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여자예요. 착하고 예쁘고 부자기도 하고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세상에 경제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는지. 민수는 경계심을 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보다는 경제력이 우선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의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제력을 중요시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면 과연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후 작업 중 민수가 한 젊은 작업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작업자가 민수의 지시와 다르게 일을 진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왜 제멋대로 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안전? 내가 크레인 기사야, 너야? 누가 더 전문가인지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민수의 고압적인 태도에 작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민수의 성격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민수의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민수랑 친해지셨네요? 아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정도예요. 조심하세요. 민수는 겉과 속이 달라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독해요.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요?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전에도 부잣집 딸들한테 접근한 적이 있어요. 그중 한 명과 약혼까지 했다가 더 부자인 여자가 나타나자 바로 차버렸죠. 지금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료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단지 지연이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이 지연이인가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지연이가 부잣집 딸이라고. 네, 맞아요. 민수가 그 여자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석형건설인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내 회사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담담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동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아서요. 어제 그 노인 작업자를 도와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 분이 민수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고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동료는 민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우리 지연이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위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는 또다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도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근처 고급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술집 안에서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민수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분명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술집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들을 지켜보던 중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럼 돈 벌려면 해야지. 걱정 마, 너랑 관계는 계속될 거야. 정말? 그 여자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지연이? 걔는 너무 순진해서 내가 바람피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하고 돈 좀 모이면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술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위해 접근한 것이었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민수의 동료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테니.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동료들 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특히 어제 나에게 민수에 대해 경고해준 그 동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몇몇 작업자들이 일찍 와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제의 동료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야기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 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하신 민수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저쪽 컨테이너 뒤로 가시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료는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태훈이라고 합니다. 민수랑은 군대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태훈 씨, 민수가 정말 이전에도 부잣집 딸들에게 접근한 적이 있나요?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민수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부잣집 딸들을 찾아다니면서 접근했죠. 한 번은 백화점 회장 따님과 사귀었는데 그때도 돈만 보고 접근했었어요. 그럼 지금 만나는 지연 씨도 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민수가 지연 씨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 봉사단체에 들어간 거였어요. 지연 씨가 거기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훈 씨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태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봤거든요. 제 여동생이요. 민수가 대학 때 잠시 만났던 여자 중 하나가 제 여동생이었어요. 진심으로 민수를 좋아했는데 더 부자인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차버렸죠. 여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태훈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민수 같은 놈이 또 다른 여자를 상처 주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훈 씨. 그런데 혹시 민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유나라는 여자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민수가 오래전부터 만나왔어요. 지연 씨를 만나면서도 계속 유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혹시 증거가 있을까요? 사진이라든지. 태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넘기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가 한 여성과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보내드릴게요. 번호 알려주세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태우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매우 소중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민수 같은 놈이 또 다른 여자를 속이는 걸 막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민수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태훈에게 진실을 조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연 씨의 지인입니다. 그녀가 민수와 결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요.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제발 지연 씨에게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녀가 상처받기 전에요. 그럴 겁니다. 반드시요.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작업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민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연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오전 작업 중 민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야, 태훈아. 오늘 좀 피곤하다.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줄래? 태훈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은데?
내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만나러 다니느라 피곤한 거잖아. 왜 내가 도와줘야 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너 어제 또 유나 만났지? 민수는 태훈의 팔을 잡아 끌며 작업장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몰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야, 너 나 미행했어? 굳이 미행할 필요도 없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입 조심해. 이번 주말에 지연이 아버지 만나기로 했어. 그 자리에서 프러포즈 할 거야. 내가 이상한 소리에서 망치면 가만 안 둬. 내가 지연이한테 프러포즈? 웃기지 마. 너 유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지연이랑 결혼하고 돈 좀 모이면 이혼한다고? 그리고 유나랑 계속 만나겠다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우연히 들었어. 넌 정말 최악이야, 민수야. 지연 씨가 널 얼마나 믿고 있는데. 민수는 태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다물어. 이 일에 끼어들면 너도 가만 안 둬. 협박해? 무섭다, 정말. 하지만 난 이미 결심했어. 지연 씨에게 내 진짜 모습을 알려줄 거야. 민수가 주먹을 들어 태훈을 때리려는 순간 내가 나서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겁니까? 민수는 놀라서 태훈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사이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폭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둘 다 진정하세요. 민수는 태훈을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훈은 고맙다는 듯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민수가 저한테 손 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터지면 그가 더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민수가 위험해 보입니다. 태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지연 씨예요. 그녀가 민수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결혼하게 되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막을 겁니다. 오후 작업 중 민수는 내내 불안한 듯 태훈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전에 또다시 급한 일이 생겼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지연을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거짓말, 다른 여자와의 관계, 돈을 목적으로 한 접근. 이 모든 것을 지연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주말에 한국에 돌아오시죠? 그래,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야. 잘 됐네요. 토요일에 민수 오빠랑 만나는 자리 마련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도 만나고 싶구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아빠가 민수 오빠 만나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아실 거예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 건설 현장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주말에 지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지연이에게 한 짓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마지막 날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알게 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연이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민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태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민수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연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했죠. 괜찮았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연 씨한테 프러포즈 준비한다고 동료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 부탁이 있어요. 오늘 민수가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수의 행동을 주시하고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작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어제의 일이 무색하게 또다시 작업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일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 민수의 고함에 젊은 작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연이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주말 계획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드디어 지연이 아버지 만나. 그리고 프러포즈까지 할 거야. 진짜? 그럼 곧 결혼하는 거냐? 그럼 빨리 결혼해서 편하게 살아야지. 지연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석형건설 회장이야.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형건설? 대박이다. 그럼 너도 이제 부자 사위 되는 거네? 민수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결혼하면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지연이가 외동딸이거든. 야, 그럼 우리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되면 너희도 다 끌어올려 줄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정말 지연이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까지 넘겨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을 떠났습니다. 곧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선물 사러 간 것 같아요. 나는 서둘러 현장을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이 보내준 위치를 따라가 보니 민수가 보석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프러포즈 반지를 고르는 모습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민수는 결국 가장 화려하고 비싼 반지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카드로 바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백화점을 나서자 나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로 향했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제 술집에서 본 그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반지 샀어? 응, 봐봐. 이 정도면 감동하겠지? 민수는 반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진짜 비싸 보인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났어? 지연이가 준 카드로 샀지. 생일 선물로 줬던 건데.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 카드로 프러포즈 반지를 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차피 결혼하면 다 내 돈인데 뭐. 그래도 찝찝하다. 그 여자가 알면 상처받을 텐데. 알 리가 없잖아. 걔는 날 너무 믿어. 내가 거짓말해도 다 믿는다니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카드로 프러포즈 반지를 사다니 정말 뻔뻔했습니다. 근데 오빠,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걱정 마. 결혼해도 우리 관계는 계속될 거야. 정말? 그 여자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지연이? 걔는 너무 순진해서 내가 바람피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하고 돈 좀 모이면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빠가 나버리면 그 여자한테 다 말할 거야. 걱정 마. 내가 왜 널 버려? 지연이보다 훨씬 섹시하잖아. 민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키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우리 지연이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지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행적 더 알아냈습니다. 내일 민수가 유나랑 호텔 예약했대요. 지연 씨한테는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훈 씨.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말 지연 씨 지인 맞으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지 궁금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태훈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럼 석형건설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를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위장했습니다. 세상에,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태훈 씨 덕분에 민수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울 일이 더 있을까요? 이제 충분합니다. 내일 제가 직접 지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짐을 정리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지연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아, 앉아보렴. 할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출장 간 게 아니야. 이번 주 내내 민수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민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위장 취업을 한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민수 오빠의 사생활 침해잖아요. 지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해. 그래서 내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도 이건 너무하셨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태훈이 보내준 사진과 내가 찍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 지연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는 유나라는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어. 그리고 내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민수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민수의 동료 태훈과 나눈 대화, 민수가 다른 동료들에게 한 말, 그리고 카페에서 유나와 나눈 대화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오빠, 지금 어디예요? 응,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왜? 정말요? 유나라는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고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그게 누구야? 무슨 소리야, 지연아? 거짓말 그만해요.
아빠가 다 알아냈어요. 오빠가 저한테 한 모든 거짓말을. 뭐, 무슨 소리야? 지연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오빠랑 끝이에요. 내일 만나기로 한 것도 취소해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믿었는데 사람을 알아가는 건 시간이 필요해. 넌 아직 젊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연은 한동안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 위장 취업하다니. 아빠도 처음엔 망설였어. 하지만 내 행복이 걱정됐거든. 그리고 아빠 직감이 맞았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직감은 항상 맞았죠. 그런데 아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예전에 회사 키울 때는 더 힘들었어. 내가 행복하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니까.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민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 내일 민수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따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아빠도 함께 갈게. 네, 그래 주세요. 아빠가 있어야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민수에게 내일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최종 대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밤새 우러생긴 붓기가 남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사람을 완전히 알기는 어려운 법이야. 지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그건 내가 민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야. 지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이제 보니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수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을 사랑한 거죠.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만남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관계를 끊어도 돼.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가 저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 따져 묻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함께 가마. 우리는 민수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연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연의 뒤를 따라오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민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나는 무표정하게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다시 만나게 되네요.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철수 아저씨가 아니라 제 아버지세요. 강석현 회장님.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결혼 상대를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거칠게 행동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현장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제 진짜 모습은 지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진짜 모습이요? 유나라는 여자와 만나면서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게 오빠의 진짜 모습인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그건 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민수 씨.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가 카페에서 유나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결혼하고 돈 좀 모이면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민수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연아, 이건 다 오해야. 그 녹음은, 그건 내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이건요? 지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가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술에 취해서 보낸 거예요? 지연이 카드로 프로포즈 반지 샀어. 걱정 마, 결혼해도 우리 계속 만나자. 이것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어젯밤에 오빠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아있던 메시지예요. 오빠가 로그아웃하는 걸 깜빡한 모양이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버지가 나를 미행하고 감시할 권리는 없어.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권리? 민수 씨, 당신이 권리를 논할 자격이 있나요? 내 딸에게 거짓말하고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처음엔 지연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맞아. 하지만 나중엔 진짜 좋아하게 됐어. 이건 사실이야.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계속 유나랑 만난 거죠? 왜 제 카드로 프로포즈 반지를 산 거고요? 왜 동료들한테 결혼하면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랑한 거예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게. 그래, 난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어. 만족해? 이제 됐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이걸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민수는 갑자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내가 우리 관계에 대해 모든 걸 폭로하면 어떨까?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모두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나는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당신의 이중 생활과 사기 행각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지연의 카드로 반지를 구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에서 당신이 보여준 안전 불감증과 폭력적인 태도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경력이 망가질 거예요. 그럼 지연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그녀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정리하세요. 민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지연이에게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 마음을 짓밟았어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우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지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끝났어. 지연은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다고 믿은 거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런 사람과 살 뻔했어요.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지연아.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저녁이 되자 조용히 내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들어오렴. 지연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수 오빠의 말만 믿고 아빠의 충고는 무시했으니까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판단을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잘 살펴보았으면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 맞아. 민수는 너한테는 친절했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례했어.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지.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걸 알아채셨어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아빠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 너도 이번 경험을 통해 그런 눈을 갖게 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번 일로 제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그렇지 않을 거야. 넌 강하니까. 이번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내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딸이 상처를 입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지연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민수와의 이별 후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에 더 열중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지연이가 활기찬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대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내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다니 기쁘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오빠를 그곳에서 만났지만 봉사활동 자체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명한 결정이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회사 일을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마케팅 부서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해. 회사의 모든 부서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줄게. 고마워요, 아빠. 저도 이제 아빠처럼 회사를 이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배워가면 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으셨을 어려움과 수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기쁘구나. 아빠, 저도 건설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요. 물론 아빠처럼 잡부로 일하진 않더라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의 근간은 결국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연아. 현장 경험은 매우 중요해. 내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의 다양한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줄게.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만나셨던 그 태훈 씨요. 그분이 민수의 진면목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어요. 나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훈이 큰 도움을 줬지. 그의 정직함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민수의 진면목을 알기 어려웠을 거야. 그를 한번 만나볼게.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이의 변화와 성장이 기뻤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지? 김태훈이라는 분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연락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 내가 어제 연락했었지. 내 사무실로 안내해주게. 잠시 후 태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훈 씨, 앉으세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덕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훈 씨, 당신이 우리 지연이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 덕분에 지연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태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건설 현장 일밖에 모르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관리자로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인사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태훈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위장 취업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딸은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태훈 같은 좋은 인재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빠, 태훈 씨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야.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면에 태훈 씨는 평범한 작업자였지만 내면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맞아, 지연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마음에 있어. 재산이나 지위, 외모가 아니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반드시 그런 내면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렴.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회사에 대한 계획과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식사 후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정말 감사해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지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언젠가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정직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지연아. 이번 일을 통해 더 성장했을 뿐이지.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어려운 시간이 이제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지연이는 더 강하고 현명해졌고 나도 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와의 일은 이제 지연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제가 현장 경험을 시작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씩 다양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
지연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처음에는 아빠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지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 숨기고 있어야 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볼 때도 마음이 아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회사의 성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오니까.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지연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백만장자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딸을 위해 언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민수와의 일은 우리에게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법이니까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나란히 회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